안녕하세요. 복지왕TV입니다. 다들 매년 적어도 2년마다 건강검진 하실 텐데요. 이때 대부분 내시경 검사하시죠?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많이들 합니다. 이때 용종이 발견되시거나 용종 발견 후 제거 수술 해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용종 발견 후 제거 수술 진행하신 분들, 이것에 해당하시면 남녀노소 누구나 나이 소득 조건 상관없이 보험 가입된 전국민 모두 보험금을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 가입 도와준 보험 설계사분께서 직접 서류 접수해 주시고 280만원 받았습니다. 필요하신 분 댓글 남겨주시면 보험 설계사분 연락처 공유 드릴게요. 재미있는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54세 어머님 문지영씨 가명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올해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도중 검사 도중 작은 용종이 발견돼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를 만난 문지영씨는 용종 제거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구는 본인도 건강검진을 받다 용종을 제거하고 보험회사에서 수술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용종 제거가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지영씨는 4년 전에 위내시경 검사를 할 때도 용종을 떼냈던 일이 떠올라 보험사에 문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국내 건강검진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건강검진을 통해 용종을 떼어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에 6만 8천 명에 그쳤던 대장용종 환자는 2015년 13만 6천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문지영 씨처럼 건강검진 후 용종을 제거했을 경우 어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문지영 씨처럼 건강검진 후 용종을 제거했을 경우 어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실손의료보험 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은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예가 갑상선 결절 이상에 따른 조직검사 비용과 대위장 내시경 시행 중 발견된 용종의 제거 비용입니다. 따라서 문지영 씨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반 검진비를 제외한 추가 비용인 용종 제거 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 등의 수술비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용종 제거술은 수면 내시경으로 통증 없이 비교적 간단히 제거되기 때문에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보험약관에 따르면 인체의 절단, 절제 등 생체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을 수술로 보기 때문에 용종 제거술도 수술에 해당합니다. 생명보험사의 부종수술비 특약이나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특약의 가입 금액과 종류에 따라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위내시경 검사하다가 용종이 발견되어서 제거를 했고 세계보험사에서 180만원을 받았네요. 저는 가입한 보험 설계사님 통해서 모르고 있다가 먼저 찾아주셔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와 가입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담당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밖에 제거된 용종이 용종과 암 사이인 선종성 용종일 경우 유사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제거되는 대부분의 용종은 양성세포로 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의 80%가 선종성 용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거한 용종이 선종성 용종이라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발견된 선종이 대장 고도 선종이라면 상핀의 암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고도 이형성이라는 뜻으로 유사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유사암은 일반 암의 10%에서 20% 수준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한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기준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문 씨가 기억해낸 4년 전 건강검진 때 떼어낸 용종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4년 전 검진 때 받은 용종 제거술은 청구 시효가 지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근 100세 시대를 맞아 기대 수명은 점차 늘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길어진 유병 기간에 대비해 건강보험을 챙기고 건강검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시경 용종 제거 후 보험금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해하실 것들 알아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 제가 요즘 연말이라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내시경 때 대장 용종이 발견돼 바로 떼어내는 시술을 받잖아요. 이것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까? 네, 대장 내시경도 위내시경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사하다가 용종 같은 게 발견되면 의사 선생님들은 조직 검사해보려고 용종을 제거해서 검사를 하게 되죠. 그 용종을 제거하는 걸 보험에서는 수술로 인정하고요.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이라 하더라도 수술 관련된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수술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드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장 용종, 위장 용종도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례. 회사에서 단체 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했고 용종 2개가 발견돼 제거했다고 해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서 개인 부담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생명보험을 들었다면 수술비 등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이라 하더라도 수술특약 가입돼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례. 내시경 받다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까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가입해둔 암보험회사에 청구해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이런 일들은 아주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의학적 개념에서 병원에서 말하는 암이라는 기준과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소비자들은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그래서 현장에서는 암보험금 분쟁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번째 사례. 수면으로 위와 대장 내시경 했는데 보험 적용될까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수술 관련된 특약들 있으시면 청구 가능하고요. 실비보험밖에 없다 하셔도 건강검진 목적의 비용은 실비가 보상하지 않지만 용종 제거하거나 조직 검사를 할 때 발생한 비용은 실비보험에서도 보상합니다. 단순 내시경만으로는 용종 같은 것을 떼는 시술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이상이 없는 것으로 실비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사례. 용종 제거 등은 수술비만 청구 가능한가요? 조직 검사를 했으니 암보험 관련 청구는 안 됩니까? 조직 검사 결과상 이것이 상핀의 암이다, 경계성 종양이다 또는 악성암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역시 그 또한 진단비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죠. 일곱 번째 사례. 암 치료비 도움을 받으려고 암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내시경 이후 주치의가 암이라고 판단한 것을 보험회사에서 아니라고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보험약관에 보면 암 진단 확정의 주체가 병리과 의사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임상의사가 암이라고 진단서를 써줘도 조직검사 결과상 이건 암이 아니다라고 보험회사가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약관, 해석의 기준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와 금감원 분쟁 조정례가 작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할 때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그냥 얼마짜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범위가 어떤지 이런 걸 꼼꼼히 보셔야 하는데 요즘 보험회사가 약관을 CD로 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요즘 CD 넣는 노트북이 어디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약관까지 확인하는 그런 보험 설계사 분들과 상담하시는 게 중요하죠. 여덟 번째 사례. 약 2년 전에 용종 떼고 조직 검사했는데 2년 전에 그것도 보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 적용되는 시점이니까요. 지금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아홉 번째 사례.
약관 너무 길기도 하고 솔직히 다 읽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약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요? 소비자가 약관을 읽고 이해한다면 그분은 엄청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관까지 정확히 이해하고서 설명하고 보험 상담 받으실 때 약관으로 이야기하는 약관을 보여주는 그런 설계사분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설계사가 없다 하시면 댓글로 요청 주시면 좋은 설계사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움을 요청할 곳 있나요?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도 저도 마음에 안 든다. 분명히 하고 싶다고 그러면 소송으로 가시는 길도 있죠. 10번째 사례. 7년 전이 12지장 궤양 때문에 보험 보장을 안 받겠다는 서약을 했는데 약 5년 정도 지나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부담보조항에 대한 문의신데요. 어디가 아프신 분들은 보험 가입할 때 아픈 부위나 질병에 대해서 보장받지 않는 조건을 걸고 그리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보험 약관을 보면 그런 보장받지 못하는 부담보조건을 걸었다 하더라도 가입 당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5년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번째 사례. 내 가족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어서 보험 지출이 적당한지 상담해 보려고 했는데 상담하고 나니까 제가 잘 몰라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갖고 있는 보험의 약관을 보기 전에는 100만 원의 보험료가 과하다,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받을 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면서 용종 제거를 하셨을 때 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전달드렸는데요. 정보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보다 나은 정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왕TV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